예, 대리기사입니다. 10분 내로 가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는 최근. 아저씨, 그 박 회장이란 사람 잘 알아요? 투스타 출신. 가깝게서 나오시나? 야, 이거 완전히 킬러들 다 모이는구만. 사실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 상처는 바로 그 사람들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지. 최근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분 어떻게 아세요? 광주에서 겪었던 끔찍한 그날의 기억을 말이죠. 이 소나무 맞지? 여기서 어디로 갔어?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여놓고!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의 복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때 일은 역사가 다 평가해 줄 거야. 왜 이렇게 5.18에 관심이 많으세요? 태연아, 네가 내준 과제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다. 5월 12일 개봉한 아들의 이름으로입니다. 안성기라는 배우가 영화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는 당연 엄청날 것입니다. 1957년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 100개가 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특별 출연을 제외하면 드라마에 출연한 점이 없다는 점은 그가 어째서 유독 많은 영화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 64주년을 맞는 안성기라는 배우는 영화계 내에서 큰 기둥 같은 존재이고 시간이 갈수록 정말 멋지게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죠. 특히 사회를 고발하고 작은 것들에 귀 기울이려 하는 작품들에서 더욱 빛을 발산하는 연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있고 따뜻한 목소리, 작품마다 느껴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더불어 눈가의 주름은 왠지 모르게 참 정답기까지 한 배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들의 이름으로 라는 작품에 대한 믿음이 꽤나 컸었습니다. 특히 5월을 살았던 이야기,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라면 심지어 그가 맡은 배역이 5월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역사적인 시선을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작품의 좋은 의도 그리고 메시지와는 별개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리뷰는 정답이 아니고 저 한 사람의 개인 평이기에 제가 하는 어떤 표현이나 단어에 있어서 어떤 분은 불편할 수도 혹은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어떻게 지적하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 정녕 2021년에 개봉된 영화가 맞나 싶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그 박 회장이란 사람 잘 알아요? 투스타 출신. 가깝게서 나오시나? 야, 이거 완전히 킬러들 다 모이는구만. 작품은 목을 매다려는 최근의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를 발견하고 하산한 다음 정신과 상담을 받는 최근의 모습. 사실 저는 이 장면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작품의 음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작품의 색 보정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올드한 편집 방식과 올드한 대사들이 장면을 가득 채우는데 이런 단점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 장면과 장면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툭툭 끊긴다는 느낌을 주는 건 다반사고 작품이 관객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소 노골적으로 드러낸 유치한 대사들은 5월의 광주와 그 상처 그리고 가해자들을 노려본다는 좋은 의도를 계속해서 깎아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성기라는 배우를 전적으로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최근이라는 인물에게 다소 과한 설정을 계속해서 부여하는데 그는 학교 폭력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과거 자신이 죽였던 인물의 시신도 찾아야 하고 5월의 가해자들에게 복수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자백 영상도 방송국에 보내야 하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작품이 성의 없게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저예산 영화의 한계다 라고만 핑계를 댈 수는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요새 정말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작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들의 이름으로 라는 작품은 그 메시지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관객들 역시 안성기 배우의 나이도 알고 있고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체계적으로 합이 잘 짜여진 액션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편집의 잘못인지 아니면 안성기 배우가 이제는 액션이 많이 힘들어진 건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액션씬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헛웃음 소리가 들릴 정도로 허무하고 조악합니다. 애초에 액션 영화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장면 자체가 이렇게 헛웃음이 난다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여놓고! 이정국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5월의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부활의 노래, 반성을 지나 이번 아들의 이음으로까지. 하지만 적어도 이번 작품을 통해 그가 보여준 표현력은 분명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정국 감독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시작으로 작품이 출발했다고 하지만 이를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질 만큼 깊이 있는 연출을 그리고 결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80년대 광주, 5월을 대변해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하얀 나비, 검은 베레모처럼 작품의 상황을 더욱 극적이게 연출하고 싶은 생각에 배경음악을 선정한 마음은 공감할 수 있었으나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 작품에 삽입된 것이 잘 어우러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더욱 깊은 생각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은유 대신 다소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방식이 결말에서는 똑같은 폭력으로 해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작품의 마케팅과 포스터 또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씨 디자인과 전체적인 톤 그리고 카피가 그려내는 이미지가 5월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의 반성보다는 그냥 인상을 쓴 안성기 배우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는 이미지로만 유도하는 것 같아서 작품의 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와 메시지는 좋았지만 대사는 유치하고 편집은 엉성하며 개연성은 사라진 안타까운 작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도와 메시지가 좋았기에 작품이 더욱더 잘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이 되었어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5.18에 관심이 많으세요? 태연아, 네가 내준 과제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곧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여전히 가해자들이 남아있고 이를 훼손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건강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획자분들과 5월의 광주를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5.18 나우라는 모임에 속해 있는데요. 설명란에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한 번쯤 들어가 주셔서 다양한 5월의 이야기와 광주의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